외국의 한 민박집에서 아시아인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두 여성은 중국인과 한국인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이 영상에 한국을 비하하는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처럼 중국인에게 폭력을 당한 한국인의 사연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민폐를 끼칠 수가 있나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여성에게 어떠한 일이 생긴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이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26살 박지우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일해보고 싶었고 특히 유럽의 미디어 산업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배우고 싶어서 어렵게 프랑스로 유학을 왔습니다. 프랑스어는 물론 영어까지 공부해야 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꿈을 위해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이라는 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로맨틱하지는 않습니다. 낭만적인 파리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관광객들이나 꿈꾸는 환상에 가깝습니다. 유학생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프랑스의 높은 물가와 비싼 월세는 유학생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저는 운이 좋게 작은 원룸을 구했지만 월세만 해도 800유로가 넘습니다. 여기에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 교통비, 식비까지 더하면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부모님이 학비를 지원해 주시긴 하지만 생활비까지 전부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커서 저도 직접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사실 유학생들 사이에서 아르바이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학생비자로 주당 20시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봤습니다. 처음 한 일은 동네 카페에서 서빙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금방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손님들이 불친절한 건 기본이고 프랑스어 발음이 어색하면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주문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고 한숨을 쉬거나 짜증을 내는 손님들도 많았고 실수라도 하면 매니저에게 혼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선택한 게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가이드 일이었습니다. 파리에는 한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베르사유 궁전 같은 관광지를 안내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성수기에는 하루에 100유로 이상 벌 수도 있어서 꽤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일정이 너무 불규칙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일거리가 있을 때는 많지만 없을 때는 아예 없어서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한인 민박 아르바이트였습니다. 파리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한인 민박이 많습니다. 저는 파리 중심가에서 꽤 유명한 한인 민박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학생들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입니다. 저는 원래 작은 원룸을 렌트하고 있었지만 방세가 너무 부담되었고 혼자 살다 보니 밥을 챙겨 먹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인 민박에서 일하면 직원들은 보통 숙소 안에 별도 공간에서 지낼 수 있었고 아침과 저녁은 사장님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식비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출퇴근할 필요가 없어서 교통비도 아낄 수 있었고 손님들도 대부분 한국인이라 언어적인 부담이 없다는 점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민박에서 숙식 제공받으면 개인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지만 막상 생활해 보니 혼자 있을 공간도 충분했고 다른 직원들과도 친해져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따뜻한 집밥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프랑스에서 한식 식재료는 비싸고 제대로 된 한식을 먹으려면 한인 마트를 찾아가야 하는데 민박에서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집밥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사장님께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우야, 이번에 중국 여행객 2명이 예약했어. 체크인 도와줄 수 있지? 순간 약간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인 민박에는 거의 한국인 손님만 오고 가끔 일본인이나 동남아 여행객이 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인이 예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크게 개의치 않으셨지만 저는 약간 걱정이 됐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일하다 보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예의 없이 행동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카페에서도 중국인 손님들은 기본적으로 시끄러웠고, 길거리에서 새치기를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걸 자주 봤습니다. 물론 모든 중국인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유럽에서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오면 스트레스가 엄청난 게 사실이었습니다. 설마 우리 민박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였습니다. 모든 중국인 여행객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닐 것이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은 체크인 첫날부터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국인 여행객 2명은 저녁 8시쯤 도착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여름이면 해가 늦게 지지만 겨울에는 오후 5시만 되어도 어두워집니다. 이미 한인 민박의 다른 손님들도 여럿 머물고 있었고 숙소는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체크인 서류와 방키를 들고 로비에서 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 다 커다란 캐리어를 2개씩 끌고 있었는데 숙박 일수를 보니 겨우 사흘이었습니다. 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행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발생하였습니다. 와, 여기 되게 크다. 사진이랑 똑같아. 그들은 마치 자기 집에 온 듯 큰 소리로 떠들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다른 손님들이 이미 로비에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던 여성 손님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맞은편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던 여행객 1명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친절한 미소를 유지하며 체크인 안내를 시작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권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저를 힐끗 보더니 대뜸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 중국어 할 줄 알아? 저는 영어와 프랑스어, 그리고 약간의 중국어를 할 줄 알았지만 일부러 한국어로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짜증이 난 듯 중국어로 웅성거리더니 겨우 여권을 꺼내 주었습니다. 저는 예약 정보를 확인한 뒤 숙소 이용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는 한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인 민박이라 기본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공용 공간에서는 밤 10시 이후에는 소음을 자제해 주시고 객실 내에서는 음식 섭취를 삼가 주십시오. 그리고 욕실은 공용이기 때문에 사용하신 후 깨끗이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말을 하였습니다. 그럼 배달 음식은 어디서 먹어? 한국인들 배달 좋아하잖아. 저는 순간 당황하였습니다. 우리 민박에서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은 사장님이 직접 준비해 주시고 따로 음식을 먹고 싶으면 근처 식당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였습니다. 한 번 배달 음식을 허용하면 숙소 곳곳에 음식물이 남아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배달 음식은 숙소 내에서 드실 수 없습니다. 근처 맛집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제 말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 상관없어. 여기 한국인들도 몰래 먹고 있을걸? 저는 그 말을 듣고 직감하였습니다. 이 손님들은 규칙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체크인을 마치고 방을 안내하였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였습니다. 방에 들어간 지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명이 뛰어나왔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좁아요? 사진보다 작잖아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인가 싶어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들이 배정받은 방은 원래 2인실로 우리 민박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객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린 트윌룸인 줄 알았는데 더블 침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환불해 주세요. 저는 당황스러워 예약 내역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약한 객실은 분명 더블룸이었습니다. 예약할 때 객실 사진과 설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는데 이제 와서 방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다른 객실은 만실이라 변경이 어렵습니다. 예약하실 때 더블룸으로 선택하셨고 웹사이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중국어로 투덜거리며 불만을 표하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짜증이 난 듯 캐리어를 열고 옷을 꺼내다가 갑자기 제 쪽을 바라보며 황당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불 더 있어요? 이거 너무 얇은데.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민박에서 제공하는 이불은 두꺼운 편이었고 다른 손님들도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속 트집을 잡고 있었습니다. 현재 기본 제공되는 이불 외에는 추가 이불이 없습니다. 혹시 춥다면 난방 온도를 조절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제 말이 귀찮다는 듯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한국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를 흘리며 방문을 꽝 하고 닫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체크인부터 이러니 앞으로 사흘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들의 민폐 행동은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손님이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갔다가 깜짝 놀라 돌아와서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지우 씨, 화장실 바닥이 너무 젖어 있는데요. 수건이라도 깔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곧바로 욕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바닥이 흠뻑 젖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중국인 여행객들은 샤워를 하면서 문을 닫지 않고 사용한 듯 했습니다. 세면대 주변에는 물이 흘러넘쳐 있었고 슬리퍼를 신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손님들, 과연 내일까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 기대는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원치 않게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전날 밤 중국인 손님들이 복도에서 시끄럽게 통화를 하며 떠들어대는 바람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에서 돌아와 흥분된 상태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가 넘어서도 그들의 대화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직접 그들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손님들,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들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복도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저는 최대한 정중한 태도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별로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저에게 눈을 흘기며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방 안에서 더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기 시작했고 웃음소리와 말소리는 여전히 복도를 타고 새어나왔습니다. 한 손님이 새벽 3시쯤 제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죄송한데 저 방에서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혹시 다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손님들, 늦은 시간이라 다른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숙소의 규칙상 밤 10시 이후에는 조용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제야 그들은 마지못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잠에서 완전히 깨어버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까지 뒤척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이 되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침 식사는 보통 오전 7시 반부터 제공되었는데 그날따라 부엌에서 유난히 큰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조식을 준비하던 사장님께서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지우 씨, 빨리 와봐요. 놀란 마음에 부엌으로 뛰어갔더니 그곳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국인 손님 2명이 냉장고를 열어두고 마음대로 음식을 꺼내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조식으로 제공되는 반찬들과 밥, 국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마치 자기 집인 양 냉장고를 뒤지며 추가 반찬을 꺼내고 심지어 사장님이 따로 보관해둔 재료들까지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먹어도 되죠? 저는 순간 당황하여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손님들, 냉장고 안의 음식들은 자유롭게 꺼내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몰랐어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 있는 거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침을 좀 많이 먹어야 해서요. 사장님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준비된 음식만 드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직접 냉장고를 여는 것은 안 됩니다. 그제야 그들은 마지못해 냉장고를 닫고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다른 손님들은 설거지를 하고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치우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식기 반납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자 그들은 우리는 호텔에서도 설거지 안 해요 라고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결국 제가 그들이 남긴 식기를 치우고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전 그들은 파리 시내 관광을 나갔습니다. 저는 적어도 몇 시간 동안은 조용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오후에 그들이 숙소로 돌아오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들은 복도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객실로 들어갔는데 그 신발에서 악취가 심하게 났습니다. 한 손님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복도에 두신 신발에서 냄새가 좀 심하게 나네요. 혹시 저희 방까지 냄새가 들어오지는 않을까요? 저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곧바로 중국인 손님들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손님들, 실례지만 복도에 신발을 두시면 안 됩니다. 개인 공간 안에 보관해 주세요. 그러자 그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신발을 방 안에 두면 냄새가 나잖아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감정을 누르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공용 공간이라 모든 손님들이 이용하십니다. 신발은 반드시 객실 안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못해 신발을 방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들의 표정은 마치 이런 것도 못 참느냐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저는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밤 9시쯤 저는 민박 1층에서 정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층에서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무언가 탄 듯한 냄새였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어 급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중국인 손님들의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연기가 새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님, 안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그러자 그들이 문을 열었고 방 안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방 안에서 전기 포트로 즉석 라면을 끓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포트 안에 라면과 수프를 함께 넣고 끓이고 있었으며 물이 넘쳐 전기 코드 근처까지 흘러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장님께서 올라오셨고 상황을 확인하신 후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저희 숙소에서는 머무실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야 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지만 저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사장님께서 중국인 손님들에게 퇴실을 요구한 후 저는 이제 더 이상 문제는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국인 손님들은 짐을 싸지도 않은 채 태연하게 아침 식사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한 기분이 들었지만 따로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들어선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를 잡고 앉더니 준비된 조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손님들, 오늘 아침까지 퇴실 조치가 내려졌으니 조식은 제공해 드릴 수 없고요. 퇴실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자 한 명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냈어요. 여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끝까지 받아야죠. 저는 황당한 표정으로 사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도 어이없어 하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숙박이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조식 이용도 어렵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 이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지만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느긋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고 그중 한 명은 밥그릇을 든 채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비스가 엉망인 곳에서 묵었어요. 이 정도는 당연히 보상받아야 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 말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기적인 행동을 하실 겁니까? 숙박 규정을 무시하고 민폐를 끼쳐도 모자라 이제는 퇴실 요청까지 무시하시는 건가요? 그들은 제 말을 듣고도 반성하는 기색 없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명이 제 앞에 서서 밥그릇으로 제 몸을 툭툭 건드리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매너가 이렇게 없네? 난 손님이라고. 아침밥 가져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을 쳐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그 순간 밥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이 널브러졌고 민박집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제 앞에 섰던 중국인은 저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것을 뿌리치기 위해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숙박객들이 놀란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고 사장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손님들은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위협하듯 다가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폭력이다. 폭력 행사했어. 저는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친 것은 맞지만 그들이 먼저 도발한 것이었고 저는 그들의 행동에 대응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휴대전화를 꺼내 저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찍어. 한국인이 중국인을 차별하고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고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들은 서로 중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더니 이내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중국 대사관에도 연락하자. 여기 한국인은 우리를 차별하고 폭력을 행사했어. 미개한 조선족들. 그러고는 씩씩대며 숙소를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황당함과 분노에 휩싸여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1시간쯤 후 실제로 프랑스 경찰이 민박집을 찾아왔습니다. 경찰들은 저와 사장님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다른 숙박객들도 저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후 쌍방 폭행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려 했습니다. 두 당사자 모두 물리적 충돌이 있었지만 큰 부상은 없고 상호 간의 언쟁 속에서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경찰이 더 이상 개입할 의사가 없어 보였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민박집의 온라인 리뷰 사이트에 중국어로 된 악성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한국인 직원은 인종차별주의자다. 중국인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곳 절대 가지 마세요. 중국인이라고 차별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으로 사장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나도 내용을 찾아봤는데 요즘 중국 네티즌들은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특정 업체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 실제로 한 주가 지나자 민박집의 평점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원래는 평점이 높았던 숙소였지만 중국 네티즌들의 악의적인 리뷰 공격으로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자신들이 민폐를 끼쳐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다니요. 그러나 사장님께서는 차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앞으로는 중국 손님들은 받지 않으면 되지. 그냥 한국인들만 받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거야. 지우, 너도 이제 신경 쓰지 마렴. 난 괜찮으니까. 사장님은 애써 평정심을 찾으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도무지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손님들의 뻔뻔한 태도, 경찰의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중국 네티즌들의 집단 공격까지 모든 것이 억울하고 분노스러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중국인들은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은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어른들이 중국인들을 엄청 혐오하던데 저 역시도 중국인들이 혐오스러워지려고 합니다. 과거 중국인들이 우리에게 어떤 몹쓸 짓을 했나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인들의 만행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인을 혐오하는 문화가 번진 이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